자, 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좋은 업종, 좋은 종목만 잘 선택해내면 또 이 또한 지나가리니 잘 갈 수 있습니다. 이제 현금이 많아야 또 유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 변영인 대표님께서는 제약바이오 네. 섹터를 좀 탑픽으로 이제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볼 수 있다 얘기해 주셨고, 그다음 우리 유차인 본부장님께서는 일단은 뭐 우리가 기존의 최강자 계속 강자인데 최도 조선 그다음에 뭐 방산 요것들은 계속 보는 거고,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로봇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. 자, 두 분 어떤 종목 먼저, 어떤 섹터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? 먼저 네,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이어서 좀 말씀드릴 텐데 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포인트, 특히나 뭐 1월 초부터 좀 제기됐던 부분들이 매파적인 금리 정책. 그러니까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상반기까지 아니면은 뭐 올해 가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투심을 좀 위축시켰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, 1월달에 JP모건 컨퍼런스, 헬스케어 컨퍼런스 여기서도 크게 뭐 종목들을 좀 주목받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 상승폭들은 좀 제한적이었는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개별 이슈가 따로따로 좀 부각되면서 종목별로 상승폭을 좀 이어갔던 종목들은 그래도 이어졌다.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, 일단 1월 달에 발표됐던 CPI, PPI가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했던 그런 부분들이 뭐 관세 리스크가 좀 현실화되는 그런 구간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부담은 금리 정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좀 빌미가 됐는데, 사실 1월과 2월로 좀 넘어오면서 저는 상당히 주가 좀 많이 선반영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3월 한 2월 한 셋째 주 이후부터 3월 초로 좀 이어졌던 구간들을 보면 오히려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섹터 내 수급이 굉장히 좀 연속성을 좀 보였던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, 물론 뭐 알테오젠이 최근에 뭐 HLB도 마찬가지죠. 단기적인 노이즈, 뭐 할로제임에 관련된 특허 소송 관련된 리스크가 한 번 더 부각되면서 주가 밀린 거, HLB도 뭐 풍문이라고는 하지만 3월 20일 날 뭐 미국의 이 시판허가가 승인이 좀 불발될 수 있다. 자, 그런 계속해서 노이즈가 좀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좀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건 수급 기조를 좀 우리가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더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단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뭐 3월 27일 유럽 페어마켓, 그리고 4월 25일 미국 아마켓, 5월 30일 아스코 미국 임상종합회, 그러니까 3, 4, 5월로 좀 이어지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초록이라든가 뭐 임상 성과,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, 이 부분은 그 이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너무나 수급 반영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아직 덜 주목받거나 덜 수급이 유입됐던 개별 종목들이 해당된 이벤트로 인해서 단기적인 수급이 좀 더 유입되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잘 선방했던 수급들은 이런 연속성들을 좀 이미 좀 예고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, 저는 하키 이벤트, 단기적인 하키 이벤트를 좀 더 주목해서 좀 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도 이제 뭔가가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일정이 없는 섹터보다는 그래도 하나씩 차근차근 이벤트를 갖고 있는 섹터 부분들. 그리고 사실 제약바이오가 한번 힘을 쓰기 시작하면 또 정말 큰 상승으로 또 이어지지 네. 않습니까? 그래서 알테오전만 하더라도 뭐 시가총액 뭐 1위의 어떤 기염을 토해내는 모습들, 잠깐 쉬는 사이에 또 금방 또 좋은 가격대에 왔다가 또 금방 도망가고 하는 것 같아요. 자,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또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유찬 본부장님은 어떤 거 얘기해 주실까요? 네, 뭐 일단은 오늘 로봇주들이 좋았잖아요. 로봇. 네. 오늘 로봇주들이 좋았던 거는 이제 레인보우하고 T 로보틱스가 좀 협업을 했다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물류 자동화 로봇사와 MOU를 맺었다고 하면서 T 로보틱스는 상한가 네. 안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아니, 지난번에 또 그 레인보우는 좀 뭐랄까, 레인보우하고 클로봇하고 이렇게 그쵸. 또 엮이면서 네. 급등을 했는데 레인보우는 많이 못 가고 클로봇은 많이 가고. 네. 오늘도 클로봇 좋았거든요. 근데 네. 오늘은 또 T 로보틱스하고 네. 붙어가지고 T 로보틱스는 상가를 가고 네. 레인보우는 또 그냥, 많이 못 갔어. 네, 그냥, 예. 그냥 하락을 좀 방어하는 정도 수준이에요. 외국인은 그래도 좀 샀습니다. 네. 레인보우. 근데 네. 이제 레인보우는 약간 각도가 지금 안 좋아요. 하락 각도가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, 물론 여기서 뭐 상한가 가면 모르겠지만 바로 V자 돌리기에는 쉽지는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러면 좀 클로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, 어쨌든 뭐 자율주행이든 혹은 뭐 물류 자동화든 이런 부분들이 클로봇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또 클로봇이 삼성하고 현대하고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 있는 거 감안한다라면
오늘 조금 많이 오른 감은 좀 있지만 이게 이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2월 10일에 발생한 윗꼬리로 오는 양봉으로 그러니까 잡아 세우는 모습이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그 기술적 예, 기술적 분석으로는 상당히 네. 긍정적으로 네, 보죠. 긍정적인 네, 거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한 2만 원 정도 하고 19,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눌림목을 줬을 때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으니까 사면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말씀 예전에 드렸고 수익 한번 크게 내드렸는데 지금 당장은 좀 아니지만 좀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좀 지지가 형성된다라면 특히 이제 요런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. 그 요런 자리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12,000원 혹은 11,000원 사이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면서 많이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때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치고 나가면 어쨌든 이 박스권 하단 12,000이 제일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제2의 레인보우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. 오. 유일 로보틱스도 차트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. 네. 그럼 요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요 자리만 본다라면 약간 클로복 같은 느낌이에요. 여기만 본다라면 지금 클로복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? 아하. 네? 그 치고 나가주면은 유일 로보틱스가 어찌 됐든 SK 우습게 보면 안 돼요. 아유 누가 우습게 봅니까? 삼성만 우리가 감히 보지 말고 SK를 네. 새엄마 있는 SK. 네. 그래서 SK도 이 유일 로보틱스도 이슈가 살아 있다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뭐 저기 SK 그룹이 또 원체 그 힘이 좋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하이닉스가 과거에 하이닉스의 인생이 참 기구한 삶을 옛날 살았죠. 현대 반도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LG 갔다가 또 그렇죠. 소방 맞고 여기서 네. 소방 맞고 저기 소방 맞고 그냥 네.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SK 품에 탁 안기니까 네. 그냥 아주 그냥 와 날아가죠. 날아가듯이. 네. 자 아무튼 조금은 그래도 대기업에 엮이는 그 로봇주들이 확실히 강세 그쵸. 움직임들이 좋습니다. 로보티즈도 그렇고 네.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뭐 대표적인 사례가 레인보우가 되겠죠. 그쵸. 삼성 레인보우가 꺾이니까. 20배인가요? 30배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작년 저점 대비해서. 네. 기간에. 자 한번 어떤 자기의 시세가 딱 시기에 만나면 우리가 사람들도 전성기를 만났을 때 몸값이 이렇게 튀듯이 그쵸. 운동선수나 주가도 인생의 꽃이 필 때 정말 뭐 10배 심지어는 100배까지도 상승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. 1년 내지는 2년 3년 만에 그 100배까지도 가니까 상당히 좀 갈 때 강한 종목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두 분이 이제 앞서서 전번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약할 때 강한 놈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오히려 버텼다가 튀어나갈 때는 저 안드로메다로 가버리고 그렇죠.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놈들은 올라갑니다. 올라가는데 대신에 질적 반등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. 그러니까 바닥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어떤 이슈가 들어오지 않는 한 몇 년 하락하던 애가 갑자기 V자로 쭉쭉쭉 나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종목, 수급이 살아있거나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 이런 쪽을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그 약한 종목 싸니까 지금 사서 기술적 반등 노려야지. 그럼 오히려 저점 이탈하게 되면 더 손해가 커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변 대표님도 조금 구체적인 어떤 네. 종목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? 일단은 3월 27일 관점에서 보면 저는 한 두 가지 종목들 지금 유한양행과 유한양행. 알테어젠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네. 일단 유한양행의 최근 어떤 흐름들을 보면 지금 일단 라이선스 반환 이슈 때문에 이게 뭐 조정에 좀 빌미가 돼서 한 2거래일 정도 좀 하락을 했고 네. 최근 2거래일 정도는 뭐 횡보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단 뭐 지난주에 미국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랭라자 병용치료제가 최종 승인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일부 좀 쇠퇴된 점이 좀 아쉽지만 27일 날 이번에 발표됐던 데이터들은 OS 데이터라고 해서 생존율, 그러니까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대비해서 얼마만큼 환자가 더 오래 살았는가라는 것을 데이터화한 지표를 OS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해당되는 페어마켓에서 이 데이터를 발표합니다.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38.6개월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 데이터보다 40개월 이상 정도 좀 나오게 된다면 환자 입장에서
더 오래 살고 더 효과가 좋은 약물을 무조건이죠. 선택할 수밖에 없죠. 네. 그렇다면은 글로벌 확장 기조 관점에서 향후에 이런 판매량이 연동되는 관점에서는 분명 유한양한테는 로열티 기대 수입의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지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3월 27일 OS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런 관점이라면 저는 12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좀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.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일단 중장기 마일스톤에 관련된 유입 기대감, 특히나 뭐 상반기에 뭐 중국에서도 시파너가가 만약에 이제 승인이 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마일스톤이 들어옵니다. 플러스 알파에 대한 로열티 매출은 뭐 향후 5년간은 안정적인 수익 기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12만 원 구간은 지금도 뭐 충분히 네.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,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아쉬워요. 지금 한 2거래일 정도의 하락폭이 한 10% 정도가 좀 하락을 했는데, 이게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가 다시금 재부각이 됐는데,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.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할로자임이 머크에 대해서 특허에 관련된 소송을 좀 제기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아직 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 먼저 제기한 것은 머크죠. 머크가 엠다제 특허가 너무 광범위하게 포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당 특허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 대변할 수 없다. 그래서 이것들을 제한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무효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7건에 대한 적용 특허 부분에 대한 무효 소송을 했는데, 뭐 할로자임의 특허가 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적용 폭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유사한 그 소송 판례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보면 해당되는 것들이 무효화된 케이스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머크가 좀 유리한 어떤 소송 제기인데, 이게 할로자임이 반격은 좀 나서는 모양새를 좀 가져가다 보니까 타임라인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. 그래서 키톨로다 SC가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. 이게 이제 2거래일 동안 하락하게 된 막제 요인이 좀 됐었고, 네. 그 이외의 어떤 내용들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. 지금 뭐 미국 FDA의 키톨로다 SC 뭐 이 신청 허가 신청 좀 했고, 27일 날 발표됐던 데이터도 역시나 OS 데이터랑 PFS 데이터라고 해서 이 부분도 역시나 그 환자의 어떤 생존율 값을 얼마만큼 데이터했느냐. 이거는 비교 지표가 경쟁 약물이 아니라 IV 제형제에 대비해서 SC 제형제가 얼마만큼 더 좋은 효능을 가져갔느냐. 이걸 밝히는 공개 결과를 이번에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7일 날 뭐 미니 임상 3상의 미니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, 이를 기점으로 보면 키트로다 SC가 기존 IV 제형제보다 더 우수성을 좀 입증하게 된다면 이를 기점으로 단기적인 어떤 반등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전 두 종목 정도는 일정 관점에서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HLB는 3월 20날 뭐 허가 신청이 좀 나올 거다라고 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, 일단은 이게 잘 됐을 때도 좀 중요하지만 반대로 이게 승인에 실패를 좀 하게 된다면 한 칸 세 방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. 예전에도 한번 저기 점화를 맞은 적이 있어서. 작년 여름이죠. 네. 그래서 작년 여름하고 아주 옛날에. 네. 이게 좀 뭐 아니면 도 식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자라면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일단은 좀 비를 한번 피하고, 이게 네. 좀 우리가 리스크에 좀 순회해서 도박을 할 수는 없는 거죠. 아니 그리고 저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작년에 재작년이죠. 재작년에 2만 원, 3만 원 하던 주가가 12만 원까지 갔었고 지금도 8, 9만 원 정도면 많이 올라왔다 생각하고 있고, 또 이게 전체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. 한 3조 정도죠. 그렇죠. 이거는 사실 리버세라닙이 미국을 좀 타깃으로 하는 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지만 있는 것뿐이지.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판매가 좀 되고 있죠.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진입하고 있는 항암제 시장은 조금 다른 시장의 허들보다는 좀 완화되죠.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 HLB의 그 매출에 얼마나 반영돼서 있을지 그거 감안하면 지금 시가총액은 좀 비싼 게 아닌가.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승인을 기대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사실 승인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그렇습니다. 않나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무튼 좀 주가가 무슨 잡지도 아니고 점화를 갖다가 뭐 최근에도 급락했다가 HLB 제약을 또 하한가를 갖다가 다시 또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만.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이제 네. 대표가 네. 신뢰성이
분이다. 예, 그래서 얘기가 많습니다. 말 많은 종목은 또 탈도 나기도 하니까 그렇죠. 주의도 좀 할 필요가 네. 있다. 이렇게 좀 여러분들 저 아래쪽에 이렇게 경고 문구 나가듯이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니까 여러분들 좀 잘 알고 좀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이 많이 어려워도 그래도 파고들 수 있는 틈새 제약 바이오 종목들 알아봤고요. 로봇에서도 탑픽 종목들 알아봤습니다. 부디 여러분들께 큰 성공이 거두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업사부 변영인 대표님 그리고 유창희 본부장님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